최근 집값은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죠? 모두가 금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은은 조용히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해버렸습니다. 금이나 S&P 500 상승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.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죠. 아니, 은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금 아니었어?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?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?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, 유해의 곳에 있습니다. 어떤 은행 금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태양광 패널에서 시작됩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보통은 은 하면 장식구나 투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근데 사실 은 수요의 거의 60%가 산업용이에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무려 17%를 차지합니다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태양광 패널에 왜 은이 쓰이냐고요? 전기 전도성,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능력이 구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. 비유를 하자면 구리가 그냥 2차선 국도라면 은은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 같은 거죠. 게다가 녹이 슬지 않으니까 25년 넘게 써야 하는 패널 수명을 보장해주는 데는 은만한 게 없는 겁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. 최근에 태양광 셀 기술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. 예전에 쓰던 퍼크라는 방식에서 효율이 훨씬 좋은 톱콘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 새로운 톱콘 방식이 패널 하나당 은을 30%나 더 많이 필요로 해요. 근데 이게 마침 2023년부터 중국이 태양광 발전소를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한 시점이랑 딱 맞물린 거예요. 기술도 바뀌고 생산량도 폭발하고.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에서 쓰는 은의 양이 순식간에 2배로 뛰어버린 거죠. 아니, 그럼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면 광산에서 은을 더 캐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되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왜 못하는 걸까요? 이제 공급 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해집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.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70%에서 많게는 80%가 은만 전문으로 캐는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구리나 아연, 납 같은 다른 금속을 캘 때 덤으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이라는 거죠. 심지어 기존 광산들은 점점 은 함유량도 떨어지고 있고요. 이게 바로 공급 비탄력성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. 금 시장은 마치 갑자기 대박난 동네 맛집 같은 거예요. 주방 크기, 즉 광산은 정해져 있고 재료, 즉 다른 금속 생산량도 한정대로 있는데 갑자기 태양광 같은 엄청난 단체 손님이 몰려드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런 근본적인 불균형 때문에 벌써 2021년부터 우리가 쓰는 은의 양이 생산량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어요.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마이너스 87%. 상하이 선물거래소 같은 주요 시장에 쌓여있던 은 재고가 무려 87%나 사라졌습니다. 이제는 충격을 흡수해줄 비상창고가 거의 텅 비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빠듯한 공급을 압박하는 요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오히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새로운 단체 손님들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전기차랑 AI입니다. 전기차 한 대에는요,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은이 2배 이상 들어가고요.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 뜨거운 반도체 열을 식히는데 은 합금이 꼭 필요해요.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도 마찬가지고요. 미래 산업의 핵심에 은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혔다. 그럼 NFT 투자는 무조건 돈 버는 길일까요?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걸 꼭 아셔야 해요. 은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. 왜냐면 전체 시장 규모가 금 시장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적은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도 가격이 훨씬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죠. 위로든 아래로든요.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1970년대 헌트 형제 이야기인데요. 이 형제들이 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시장에 있는 은을 거의 싹쓸이했어요.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사들여서 가격을 2달러에서 50달러까지 폭등시켰죠.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? 정부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개입했고 결국 가격은 폭락하고 형제는 파산했습니다.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죠.
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리스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정부 규제. 이미 미국은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고 중국은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. 둘째, 기술 변화. 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기업들이 은을 안 쓰는 IBCL 같은 대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. 우리나라에서 은 ETF 같은 걸로 수익을 내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은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반짝이는 귀금속이 아닙니다.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된 거죠. 하지만 바로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